갑자기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그저 피곤함으로 넘기기엔 내 몸에 병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어지럼증, 우리는 참 쉽게 넘겨버립니다. 아, 오늘 좀 피곤했나 봐. 밥을 대충 먹어서 그런가. 잠깐 앉아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말로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들,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은 단순히 피곤함에서 오는 증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과로, 저혈당, 탈수 같은 가벼운 원인도 있겠지만 어지럼증은 때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경고가 매우 교묘하고 때로는 처음부터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아주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시작했다가 몇 시간 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며 심지어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조 증상이라 불리는 이 신호들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잠깐 아찔했을 뿐인데 갑자기 말이 꼬이고 한쪽 얼굴이 처지고 팔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는 상태로 순식간에 이어질 수 있죠. 이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어지럼증은 단순한 빈혈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빙빙 돈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졌다,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온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 이미 며칠 동안 어지럼증을 참고 버텼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며칠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요. 하고 말이죠.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분할지,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피곤함의 증상인지 혹은 몸이 외치는 긴급 신호인지 이제부터 그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종류와 원인. 어지럼증은 단순히 어지럽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기전과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어지럽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곤 하죠. 그 대답에 따라 원인을 좁혀가야 귀 때문인지, 뇌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혹은 다른 문제인지 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건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어지럼증이죠. 이 경우 귀 속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정기관은 귀 속 달팽이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균형 감각 센서로 몸의 움직임과 중력의 방향을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석증이 있습니다. 귀 안에 방골이관이라는 관에 있어야 할 마치 돌가루 같이 작은 이석이 떨어져 나와 돌아다니면서 전정기관을 자극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유발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돌리거나 침대에 누울 때 세상이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든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물리치료나 간단한 이석 정복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메니에르병입니다. 내림프액이라는 액체가 과도하게 쌓여 귀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회전성 어지럼증뿐 아니라 이명, 난청, 귀 먹먹함이 동반됩니다. 반복되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염분 제한,
이뇨제,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신성 어지럼증입니다. 이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듯한 느낌, 혹은 실제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인데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죠. 특히 노인, 탈수 상태의 고혈압약 복용자에서 자주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 원인 실신입니다. 부정맥, 대동맥 협착, 심근증 같은 심장 질환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박동을 멈추거나 혈류를 줄여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어지럼증 외에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중추성 어지럼증, 즉 뇌에서 비롯되는 어지럼증입니다. 손에 뇌간 부위에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뇌종양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죠. 회전성 어지럼증과 비슷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두통, 구토, 보행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오면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또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게 빈혈성 어지럼증과 저혈당성 어지럼증입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뇌에 산소 공급이 줄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저혈당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심하면 의식 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전성 어지럼증은 주로 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신성 어지럼증은 심장이나 혈압 문제, 균형장애형 어지럼증은 뇌혈관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며 빈혈과 저혈당 같은 전신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은 머리가 빙빙 돈다는 한마디 속에 귀, 뇌, 심장, 혈액, 혈당이라는 전신의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의 위험 신호. 어지럽다는 느낌,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빙글 돌거나 밥을 굶고 오래 서 있었더니 눈앞이 핑 돌았던 기억. 이런 건 되게 큰 문제가 아니고 잠시 쉬면 금방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지럼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건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 바로 그런 때가 병원에 가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강한 어지럼증은 무조건 주의해야 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빙빙 돌고 몸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린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엔 이런 증상이 없던 분이라면 그 어지럼증 자체가 뇌혈관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이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증상이 함께 올 때입니다. 이건 정말로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예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입에서 자꾸 침이 흐르고 가족이 보기에도 말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빠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예를 들어 컵을 잡으려는데 손에 감각이 없거나 걸으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듯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역시 뇌에서 오는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라 응급 뇌질환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두통이 동반되는 어지럼증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두통,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거나 갑자기 눈 뒤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같은 표현이 나올 정도의 두통은 단순 편두통이 아닐 수 있어요.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같은 중대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중요해요. 처음엔 아침에만 약간 어지럽더니 며칠 새 저녁에도 어지럽고 결국엔 앉아 있어도 어지러운 상태까지 간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메스꺼움, 구토, 심한 식은땀과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건 신경계 또는 심장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어지럽고 구토가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쪽 이상도 의심해 봐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의식을 잃거나 실신을 했던 어지럼증은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 몇 초라도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가장 강한 경고라고 생각해야 해요. 어지럼증은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중대한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쉬면 낫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말로 넘긴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체로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위험한 거죠.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러움이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병원에 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지럼증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혹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미리 알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 것. 갑작스럽게 어지러울 땐 욕심내어 서거나 걷지 않고 가까운 의자나 바닥에 앉거나 가능하다면 바로 눕는 게 좋아요. 특히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질 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누운다면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돌려 눕는 자세가 좋아요. 이 자세는 토할 때 기도가 막히는 걸 막아주고 뇌졸중 같은 위험 질환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자세로 권장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땐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말로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나 지금 머리가 빙빙 돌아, 말이 잘 안 나와, 왼쪽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같은 말을 주변 사람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구급대나 의료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119에 연락할 때는 망설이지 말 것. 특히 의식이 잠깐이라도 사라졌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감각 이상이 오거나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면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서 소모된 1, 20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올 땐 가능하다면 문을 잠그지 말고 휴대폰을 가까이 두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넘어졌을 때 외부와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어지럼증이 가벼운 경우라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며 안정하기. 그리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조명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밥을 굶거나 혈당이 떨어진 게 원인이라면 달콤한 과일이나 미음 한두 숟가락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반복되거나 낯선 어지럼증이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응급 대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자세로, 그리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바로 도움 요청하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찾아왔을 땐 괜찮겠지보다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지킬까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그 순간의 작은 판단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습관. 어지럼증은 한번 찾아오면 정말 불편하고 가끔은 그 불편함이 무서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예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기립성 저혈압 같은 어지럼증이 잘 생겨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물,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순한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한 끼를 너무 대충 때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 저하에서 오는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장시간 공복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 견과류, 요거트 같은 간단한 간식을 챙기는 습관이 작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 팔꿈치로 몸을 받쳐 일어나고 앉은 자세에서 잠깐 머무른 뒤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순간적인 어지럼증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평형 감각이 강화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넘어짐이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혈류 조절이 깨지고 스트레스는 근육과 혈관을 긴장시키면서 몸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의 숙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이완법도 몸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빈혈이나 탈수, 저혈당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관리로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철분, 혈당, 혈압 같은 기본 체크만으로도 어지럼증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어지럼증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핑 도는 느낌, 순간적인 휘청임, 혹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그 짧은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피곤했나 보다. 그냥 밥을 굶어서 그런 거겠지. 잠깐 앉았다가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긴 순간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지럼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귀 안에 작은 돌이 어긋난 신호일 수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을 수도, 혹은 뇌혈관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용히 흘려보내는 사람과 멈춰서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때로는 생명을 가를 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균형을 지키는 법을. 그리고 어지럼증이 낯설거나 반복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거나 숨이 차오른다면 망설이지 않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까지.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설마 나한테는 아니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작은 방심이 때로는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어지럼증이, 짧은 휘청거림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어지럼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질 경우엔 되도록 응급실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응급 상황일 경우 몸 상태를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 좋고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운동으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 내 몸을 지키는 건 대단한 용기나 거창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제때 돌봐주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건강으로 그리고 안전한 내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쳐 온 신호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그 생각을 바꾸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